안녕하십니까, 래피드입니다. 1월 4일, 네, 올해 첫 주식시장이 열렸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미쳤습니다. 그냥 지붕 뚫고 날아가고 있습니다. 어, 수급은 별로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더 찝찝하긴 한데, 일단 증시가 진짜 끝도 없이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2944 2944로 마무리를 했고요. 와, 3000포인트까지 60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야, 어떻게 코스피가 3천이 거의 다 왔네요. 그리고 이제 수급을 보시면 외인과 기관이, 네, 외인은 840억, 기관은 1조 1천억을 매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대부분 매수를 하였고요. 이 점이 별로, 네,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기관이 계속, 네, 고점 부근에서 이 연말 마지막 날부터 이렇게 자꾸 1조 2조씩 던지는데 조금은 찝찝한 느낌입니다. 그래도 외국인이 조금은 매수를 했지만 이 대부분의 물량을 개인이 자꾸 사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찝찝한 진행이고요. 하지만 증시는 계속 고점으로, 네, 계속 신고점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도 지금 83,000원에 마무리를 했지만 제가 한번 따로 다뤄보겠습니다만, 삼성전자 투자자도 보시면 계속 개인만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이 기관 이런 투자자들이 리스크를 관리를 하면서 고점에서 매도를 하면서 다시 매수로 들어올지, 아니면 계속 고점에서 매도를 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털어버린다면 증시가 한번 힘없이 훅 떨어지는 순간이 올 수가 있거든요. 지금 신용 써서 들어오신 개미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고, 그냥 무턱대고 고점에 계속 추격 매수를 하시면 위험한 증입니다. 네, 증시입니다. 네. 그래서 좀 잘 리스크를 관리를 하시면서 투자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도 보시면 계속 끝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또 마음에 안 들게 매도를 했는데요. 3일 연속 또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매도를 하다가 또 이렇게 매수를 잠시 했다가 계속 또 3일 연속 매도를 하는데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일단 연기금이 연말 전에 많이 매도를 했었는데요. 특히나 이제 비율 조정을 위해 매도를 했었는데, 이 연기금이 큰 주체가 언제 다시 들어올지 조금, 네,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주식이 내리기 전까지는 크게 많이 들어올 것 같지 않고요. 비중을 늘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은 서서히 차익 실현을 하는 모습이고, 신규 매수는 기관과 외국인이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조심스럽게 한번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두산중공업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400원 올랐고요. 13,900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 3일 연속, 오랜만에 3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이제 14,000원을 앞두고 있는데요. 확실히 저점을 다지고, 네, V자로 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일봉상으로는 21선 근처까지 올라왔고, 오늘 살짝 넘을 듯 말 듯 하면서 간을 좀 봤는데요. 이 21선을 내일 다시 한번 시험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항을 한번 맞고 다시 떨어질지, 아니면 이대로 쭉 V자로 올라갈지는 확실하게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 과정처럼 두 번 쌍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V자로 바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일단 하락 추세는 확실하게 멎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N자로 내려갈 일은 절대 없을 것 같고, 이제는, 네, 쌍바닥을 다지거나 이대로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61선 위로 빨리 자리를 잡아서 원래 박스권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투자자를 좀 보면 개인이 조금 사고 이제 기관이 매수를 했죠. 그리고 외국인이 매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도 물량이 5일 연속 출회를 하고 있는데 이제 기관이 매수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외국인이 파네요. 그래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지금 매수 매도 포지션을 바꾸고 있는데, 오늘은 금융투자에서 또 매수를 들어왔습니다. 연기금은 이제 또 3일 연속 들어왔고, 매수 포지션으로 서서히 바꾸는 듯 해 보이네요. 일단 오늘 호가창을 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게 똑같은 세력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지금 312주, 321주 이렇게 프로그램을 돌리는 세력이 한 달 전부터 계속
매수에 붙었다, 매도에 붙었다 이렇게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매수에 좀 붙어서 강하게 매수를 하는 모습을 좀 봤는데, 또 이렇게 하락을 부추기는, 네, 아직, 저항 세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외국인 투자자였던 것 같고, 그 321의 주인공은, 이 금융 투자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은 이 외국인과 기관이 쌍매수를 좀 한다면, 두산중공업이 지금 좀 가벼운 느낌이거든요. 네. 매물이 그렇게 위에서 많이 눌리고 있는 느낌은 아닙니다, 사실. 오늘이나 뭐 이렇게 상승할 때 보면, 잠깐 상승할 때 보면, 확실하게 적은 물량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이때처럼, 네, MSCI 11월 30일이죠. 11월 30일 며칠 전처럼 이렇게 강하게 시세를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매도 아니 그 저항벽이 확실히 두텁지는 않았고요. 매수 주체가 강하게 매수를 하면 확실히 올라가고, 매수를 좀 멈추면 못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봉을 좀 보시면, 네, 주봉이 이제 들었죠. 다행히 이 240주선까지 내려가지 않았고, 여기 월봉선 받치는 선에서 반등을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월봉도 빨간색으로 시작을 했고, 기분 좋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주는 좀 14,000원 위로 자리를 잡아서 조금은 양봉을 길게 해서 이 20주선 위로 다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저항선은 이제 14,700원입니다. 14,700원이 제가 이제 11월 달에도 말씀을 계속 드렸던 저항 구간인데요. 이렇게 한번 터치를 하고 계속 내려왔던 지점입니다. 이렇게 내려올 때도 반등을 한번 주고 내려왔던 지점이고, 그래서 이쪽 부분에 이 물량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14,700원부터 이 저항선을 좀 뚫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뚫는다면 이제 17,000원, 17,700원까지는 다시 가뿐하게 올라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만 초반대까지는 14,700원 저항선을 뚫는다면 좀 상승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목표가는 뭐 2만 원 이상이고, 네, 3만 원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느긋느긋하게 좀 투자를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좀 거래가 터지는 양봉이 좀 길게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시작을, 네, 좋게 했으니까요. 거래량은 뭐 일봉상으로는 그게 많이 터지진 않았지만 외국인이 다시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쌍매수 그런 패턴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크게 볼 건 없고요. 이 1WR이죠. 두산중공 1WR도 네, 같이 움직이는데 이제 완전히 U자로 들었고 좀 강하게 계속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얘도 이 1WR 차트로만 보면 이미 이제 바닥권을 다시 회복을 했던 것 같고요. 네, 바닥권을 회복을 했고 이대로 더 상승을 할지는 내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차장고도 꾸준히 두산중공업에서 감소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뭐 공매도 잔고 좀 볼까요? 공매도 잔고를 보시면 오늘 뭐 크게 감소는 하지 않았고 2만 주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공매도 거래량은 계속 줄어 있는 상태고 이미 이제 크게 한번 상환을 했던 그런, 네,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조금 그 감소 추세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공매도 감소가 하는지 네, 좀 보면 될 것 같고, 이미 많이 감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잔고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오르기에는 충분히 지금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고 이제 두산중공업, 네,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설이라고 이제 기사가 좀 떠 있길래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신한울 3, 4호기가 굉장히 지금, 네, 재개를 할지 안 할지 이게 핫하죠. 그래서 그 이유가 2월에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이 건설을 아예 취소할 수 있는 그런, 네, 기간이 끝날 수 있는 2월인데요. 이 3, 4호기 건설 재개를 이제 위해서 이 건설 기간이죠. 허가 기간을 연장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두산중공업이 이 신한울 3, 4호기랑 왜 엮여 있냐면 이미 이제 원전 건설에서 5천억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품도 만들기 시작했었고 이 기초공사도 했었기 때문에 5천억을 투입을 했었죠. 그래서 이게 5천억이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안 그래도 이제 재무제표가 좋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큰 돈이 묶여 있다 보니 두산중공업이 무너지는 것이 좀 가속화되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탄탄하게 다시 이제 3조 자구안도 마련하고 좀 잘 이제 위기를 넘긴 듯한데 거기서 이제 5천억 원이 묶인 이 건설이 다시 재개가 된다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백지화가 예상되었던 신한울 원전 3, 4호기의 건설 재개 가능성이 나오면서 이제 수천억을 투입한 두산중공업이 기사회생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국 수력전에서 이제 연장 신청을 한 것 같고요. 지금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계속하고 있는데 한번 이게 연장이 될지 안 될지는 계속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만약에 정지가 된다고 했을 때, 네, 허가 기간이 끝나서 취소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제 수천억 원대의 구상권 소송에 휘말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 취소되면 2년 동안 새로운 사업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지금 해상풍력 사업도 있고 친환경적으로 이 차기 정부에 굉장히 필요한 그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섣불리 이 사업을 취소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허가 연장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차기 정부의 이 결정이 또 날 것 같습니다. 시간 끌기를 하고 일단은 위기를 좀 넘기는 모습이고, 만약에 이게 재개가 된다면 더더욱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호재죠. 네, 두산중공업에게는 해상풍력도 있고 가스터빈도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자구안 8부 능선 넘었고요. 이제 9부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올해죠. 올해 1월에 마지막 계약을 할 것 같고, 올해 말이면 이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그 소스라서 간단하게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두산그룹은 이제 기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풍력과 가스터빈, 수소, 친환경 에너지 신사업을 통해서 수익 개선에 나서고 있다. 그래서 2025년까지 해상풍력 부분을 1조 원을 설정했고요. 목표가를. 그 다음에 여기 가스터빈이 이제 2030년까지 에카 천연가스 복합모델과 함께 4조 4천억을 가스터빈 시장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사업이 이렇게 이제 2020년까지 2030년까지 계속 확대가 되는 모습이고요. 원래 기존에 하고 있던 그 사업까지, 원전까지 잘 된다면, 진짜 두산중공업 많이 커질 것 같습니다. 다시 그 옛 면성을 좀 찾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수소 에카플랜트도 있고, 지금 이제 연료전지와 협동 로봇, 그리고 전자소재 등 이제 두산그룹에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소 모빌리티죠. 수소 드론도 있고, 그 다음에 두산 퓨얼셀에 수소 연료전지도 있고, 그 다음에 두산 중공업에 수소 에카 플랜트도 있고, 이렇게 지금 수소에 엮이는 부분이 많죠. 두산 그룹주가. 그래서 새롭게 또 신년사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전을 좀 좋게 가져가는 것 같고, 두산중공업은 올해 좀 많이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다시 쌍바닥을 찍으러 갈지 더 상승을 할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내일 뭐 거래가 좀 터지면서 21선, 61선을 확 올린다면 그대로 V자로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또 여기 14,000원 부근에서 저항을 좀 세게 받으면서 물량을 밀어 넣으면서 또 아래로 눌린다면 다시 한번 쌍바닥을 다지러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12,800원 정도면 다시 추가 매수하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그대로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산중공업은 느긋느긋하게 대응을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홀리